나는 한국에서 배운 응급의학으로 중동 현장에 선 외국인 의사예요. 1차 협상 737일 만에 가자지구 전쟁의 생존 인질이 돌아오던 날, 나는 첫 검진을 맡았습니다. 눈빛이 말해주는 공포와 손의 온기가 전하는 희망을 보았죠. 끝까지 남아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긴박하고도 특별한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니엘 리입니다. 외국인 의사예요. 국적은 미국이지만 마음은 반쯤 한국에 두고 삽니다. 서울에서 응급의학을 배웠고 지금은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날 새벽 베이지색 텐트가 달빛 아래서 흔들렸습니다. 아스팔트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발밑으로는 모래가 사각거렸고 멈춰 선 구급차들이 어둠 속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짧고 건조하게 울렸죠. 첫 번째 차량 접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헤드라이트가 떠오르는 별처럼 멀리서 빛났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자 장비 벨트가 가슴을 살짝 조였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확실히, 그리고 부드럽게. 이 세 단어는 서울을지병원 응급실에서 제가 처음 배운 주문이었어요. 박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죠. 다니엘, 응급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야. 정확함이지. 그리고 그 정확함은 침착함에서 나와.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해요. 텐트 밖에는 이름이 적힌 팻말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이름들은 737일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것들이었습니다. 2년 넘게 기다린 이름들이에요. 의자, 담요, 핫팩. 체온을 되돌릴 작은 것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가락을 가만히 맞잡고 있었어요. 또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우리는 기다렸어요. 아주 오래 그리고 아주 절실하게. 737일을 기다린 사람들만큼이나 우리도 기다렸습니다. 제 옆에 선 미나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시리아 출신의 간호사였습니다. 고향에서 10년을 일했고 지금은 저와 같은 구호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미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준비됐어요. 미나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불안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요셉은 텐트 안쪽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케냐에서 온 의료 보조 인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손은 누구보다 빨랐어요. 그는 산소통을 확인하고 응급 카트를 점검하고 침대 시트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완벽주의자였어요. 저는 그런 요셉을 믿었습니다. 드디어 첫 문이 열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보였어요. 말라붙은 손이 문틀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 보였습니다. 눈빛은 깊고 어두웠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 얇았어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겨드랑이 체온계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수치보다 먼저 본 건 온몸을 타고 흐르는 떨림이었어요. 몸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검은 물이 고여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이 그 안에 가라앉아 있었죠. 어둠 속에서 보낸 737일이 그 눈빛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집니다. 아니, 괜찮아지게 하겠습니다. 이건 약속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체온계 수치가 떴습니다. 34.8도. 너무 낮았어요. 정상 체온보다 2도 가까이 낮았습니다. 저는 미나에게 눈짓했어요. 온열 담요 필요해요. 미나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담요를 가져와 남자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둘렀어요. 남자의 몸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혈압 커프가 앙상한 팔을 감싸고 맥파가 화면에 작은 꽃처럼 피어올랐어요. 저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수축기 혈압 95, 이완기 혈압 60. 낮았지만 위험 수준은 아니었어요. 맥박은 분당 92회. 빨랐습니다. 저는 청진기를 꺼내 그의 가슴에 댔어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지만 약했어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규칙이 아닌 리듬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의학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숫자 너머에는 리듬이 있어요. 생명의 리듬이요. 저는 그 리듬을 듣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남자의 호흡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어요. 좋은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남자보다 더 비틀거렸습니다. 요셉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어요. 의자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고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물을 받아 떨리는 손으로 입에 가져갔어요. 한 모금 마시고 기침을 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물조차 제대로 삼키기 힘든 상태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모두 비슷한 상태였어요. 저체온, 탈수, 영양실조.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 사이 텐트박 스피커에서 작은 환호가 번져나갔습니다. 멀리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재회의 순간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광장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 넘게 기다린 가족들이요. 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살아 돌아온 기쁨과 너무 오래 기다린 슬픔이요. 제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심장은 깊게, 아주 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제가 의사가 된 이유구나. 이 순간을 위해 제가 여기 있구나. 서울에서 밤새 공부하고 응급실에서 36시간 근무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다니엘. 동료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아는 간호사 사라였습니다. 그녀는 영국 출신이었고 10년 넘게 구호 활동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마지막 7명입니다. 사라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장갑을 질끈 잡아당겼습니다. 새 장갑으로 바꿔 끼고 손을 소독했어요. 그리고 다시 빛 아래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텐트 안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그림자가 진하게 바닥에 드리워졌어요. 저는 그 그림자를 밟으며 걸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확인하면서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 얕은 숨소리, 긴 숨소리. 기침 소리도 들렸어요. 마른 기침, 가래 낀 기침. 발을 질질 끄는 소리, 담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누군가 물을 마시는 소리. 살아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생명의 소리들이었어요. 한 여성이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눈동자가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불규칙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심장이 뛰고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어요. 외국어였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감사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 억양에서 그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차량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오고 또 오고 있었어요. 737일 만에 돌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협상의 결과였어요. 저는 잠시 텐트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천이 바람에 부풀었다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숨을 쉬니까요. 우리도 그들도 이 텐트도요.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다음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6번째 환자는 노인이었어요. 백발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737일 동안 그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겪었을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제 배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당신을 돕고 싶어요. 노인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온을 쟀어요. 35.1도. 여전히 낮았습니다. 혈압은 1만 65. 맥박은 88. 노인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리 나쁜 수치는 아니었어요. 저는 청진기로 심음을 들었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호흡음도 깨끗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예요. 7번째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그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형. 제 형을 찾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라를 불렀어요. 사라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형의 이름이 있었어요. 다음 차량에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정말 오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고 있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남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남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껏 쥐었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텐트 밖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또 한 가족이 재회했나 봐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 여자가 남자를 껴안고 울고 있었어요. 남자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아이들이 서 있었어요. 아이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737일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어요. 저는 다시 텐트 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러 명의 환자가 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장갑을 낀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손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한 남자가 텐트 입구 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밖에서 누군가가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가도 괜찮습니다. 검진은 끝났어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감사하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가 텐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곧 들려온 비명 같은 울음소리. 재회의 울음이었습니다. 기쁨의 울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구나.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여기 있구나. 동료 미나가 제 옆에 섰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미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텐트 안 공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차량이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모래먼지를 뚫고 빛을 쏘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손을 한 번 더 소독하고 장갑을 새로 꼈어요. 체온계를 확인하고 혈압계 배터리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살리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요.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마지막 7명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걷지 못했어요. 요셉과 제가 동시에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텐트 안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걸었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체온을 쟀어요. 34.5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위험했어요. 저는 미나에게 신호했습니다. 온열 담요 2장 그리고 따뜻한 수액 준비해요. 미나가 재빨리 움직였어요. 나머지 6명도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검진했습니다. 체온, 혈압, 맥박, 호흡. 모든 생체 징후를 확인했어요. 대부분 안정적이었습니다. 시간과 돌봄이 필요했지만 회복될 거예요. 마지막 환자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걸어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상태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공허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앉으세요. 검진하겠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앉았어요. 저는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체온도 정상이었습니다. 혈압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몸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어요. 저는 사라를 불렀습니다. 사라는 심리 상담 훈련을 받은 간호사였어요. 그녀가 필요했습니다. 사라가 와서 여성 옆에 앉았어요. 천천히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러나서 다른 환자들을 살폈어요. 모두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온열 담요 덕분에 체온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수액을 맞은 환자들은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환호성이 들렸어요. 재회의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밖을 내다봤어요.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껴안고 울고 웃고 있었어요. 737일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텐트 안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했어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지, 혈압이 안정적인지, 호흡이 규칙적인지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새벽이 깊어갔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검은색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새로운 날이 오고 있구나.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의학은 기본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하게, 천천히, 정확하게. 저는 담요를 한 겹 더 덮어주고 미지근한 소금물 한 모금을 건넸어요. 입술이 마른 모래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물을 삼키는 목구멍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릴 때는 눈을 먼저 봅니다. 눈빛은 체온보다 솔직하니까요. 괜찮습니다 같은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아요. 대신 손등에 가볍게 손을 얹습니다. 피부는 말이 없지만 메시지는 정확해요. 살아있는 온기라는 메시지요. 동료 의사인 미나가 기록판에 메모를 달았습니다. 시간, 수치, 반응. 저는 청진기를 귀에 꽂고 가슴에 댔어요. 숨소리가 길고 얕았습니다. 좌측, 우측을 번갈아 들었어요. 기침 뒤에 숨겨진 작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기관지 자극이었어요. 위험 신호를 골라내는 일은 음악에서 불협화음을 듣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어요. 심장 박동, 호흡 리듬, 그 사이의 공백들. 모든 게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래바람 같은 상처들이 팔과 다리에 흩어져 있었어요. 팔목의 자국과 발목의 부종. 저는 말 대신 눈꺼풀의 속도를 읽었습니다. 피로는 눈이 말하거든요. 부담은 어깨가 말하고요. 침묵은 가끔 손이 먼저 말합니다. 한 남자가 손을 움켜쥐었다 펴고 또 쥐었어요. 저는 그 리듬에 맞춰 천천히 호흡을 유도했습니다. 천천히. 한 번 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갔어요. 또 다른 동료 요셉이 핫팩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팔꿈치 안쪽 혈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따뜻함이 피를 설득합니다. 온기가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몸 전체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숨결이 깊어질수록 모니터 화면의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체온 상승, 혈압 안정, 맥박 정상화. 우리가 원하던 결과였습니다. 한 남자의 목에 작은 메달이 걸려 있었어요. 낡은 끈에 매달린 고무 냄새가 나는 메달이었습니다. 그는 그 끈을 손가락으로 계속 문지르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겠죠.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배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푸른 물결 모양의 배지였어요. 병원을 나갈 때 간호사가 몰래 제 가운에 꽂아주었던 작은 기념품이었죠. 저는 그 배지를 그의 담요 끝에 조심히 달아줬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학은 이렇게도 작동합니다. 수치와 약물 사이에 사람을 놓는 일이에요. 텐트 밖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또 한 가족이 제외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미나가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어요.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앞을 봤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소독액을 다시 채우고 모니터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시간은 거리낌 없이 앞으로만 걸어갔어요. 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제외했고 누군가는 아직 도착 중이었으니까요. 저는 출입문 쪽으로 한 발 물러나 발목을 천천히 굴렸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발끝이 먼저 항의하거든요. 그때 텐트 천장이 바람에 크게 부풀었다가 줄어들었어요. 삶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제가 동시에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어요. 의자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고 물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저는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다음 차량이 도착하는 데는 20분이 더 걸렸습니다. 그 20분 동안 그녀는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아 맥박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를 반복했어요. 심장이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췄을 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문이 열렸고 한 소년이 내렸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 비명이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소년도 뛰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부딪혔을 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미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니엘,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저는 그녀를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주 잘하고 있어요. 미나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테이션으로 돌아갔어요. 책상 위 종이에 적힌 4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리는 일. 제가 서울에서 밥 먹듯 외우던 말이었어요. 희망은 누군가의 집요함 위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그 집요함을 프로토콜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람의 온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4글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손끝으로 천천히 그 글자를 따라 그렸습니다. 살리는 일.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였어요. 텐트 안으로 5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안도와 두려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씩 차례로 검진했어요. 체온, 혈압, 맥박, 호흡. 같은 과정을 반복했지만 매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제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한 여성은 계속 기침을 했어요. 저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했습니다. 한 노인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어요. 저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천천히 눈을 뜨도록 유도했습니다. 요셉이 담요를 더 가져왔어요.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었어요. 미나가 핫팩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작은 온기였지만 그 온기가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작은 것들로 큰 것을 되살리는 일이구나. 한 젊은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저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울음이 멈출 때까지요. 눈물이 멈췄을 때 그는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밖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둘씩, 때로는 한꺼번에. 우리는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손을 씻고 장갑을 갈고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매번 새로운 생명을 만났으니까요.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들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얼굴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모든 손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새벽이 옅게 밝아올 즈음 무전기가 이상하게 깜빡였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정적이 텐트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청진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동료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두어 번 켜졌다 꺼지는 램프 불빛. 기계는 내색을 하고 사람은 내색을 숨깁니다. 밖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2차 협상 가능성. 누가 그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장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의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2차 협상 가능성. 세 단어가 텐트 천장에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저는 기록판에 빈칸을 봤어요. 이름이 아직 쓰이지 않은 자리들이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시간들이었어요. 잠깐 심장이 맨발로 어둠 속을 달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을 계속했어요. 혈압, 맥박, 호흡. 정해진 동작들이 우리를 붙잡아줬습니다. 두려움은 손끝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며 우리의 숨결에 섞여들었어요. 제 앞에 앉은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듯 잠깐 흔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그의 어깨 뒤로 손을 넣어 지지했습니다. 등뼈가 제 손바닥에 닿았어요. 살아있는 체온이 뼈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아주 작게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어요. 저는 그의 등을 가만히 받쳐주며 기다렸습니다. 떨림이 잠잠해질 때까지요. 우리는 함께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하지만 함께요. 밖에서는 방송차의 앰프가 울렸고 멀리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호와 울음이 뒤섞인 소리였어요.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무전기가 다시 켜졌어요. 마지막 차량 도착.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같은 속도로요. 마지막 문이 열렸고 마지막 눈빛이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깊게 몸을 숙여 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은 언제나 누군가를 다시 살립니다. 그 눈빛 안에는 포기하지 않은 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기본 검진이 끝나자 그가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감사라는 단어가 그 손 안에 온전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어요. 손바닥의 온기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이 짧게 울렸어요. 그리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누군가는 눈썹을 잠깐 찡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도망치지 않고 천천히 우리 곁에 앉았습니다. 등을 토닥여주는 손길처럼요. 미나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차 협상이 시작되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미나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구석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었어요. 담요를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로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담요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또 남겨지는 건 아닐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다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담요가 천천히 내려갔고 그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컵을 건넸어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요셉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다니엘, 4번 환자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재빨리 일어나 4번 자리로 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체온이 35.2도였습니다. 담요를 더 덮어주고 핫팩을 추가했어요. 따뜻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를 둘러싸고 체온 회복 프로토콜을 시작했어요. 온열 담요, 온풍기, 정맥 수액.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했습니다. 15분이 지났어요. 체온이 멈췄습니다. 더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았어요. 저는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이 느리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좋은 신호였습니다. 저는 계속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 체온이 그에게 전해지길 바라면서요. 20분이 지났을 때 수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5.3도, 35.4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요셉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나가 작게 웃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집니다. 정말로요. 텐트 밖에서 또 다른 소음이 들렸어요. 이번엔 다른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차량 엔진 소리가 아니었어요. 발소리, 많은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입구 쪽을 봤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었어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사진을 들고 있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들은 텐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면서요. 한 소녀가 텐트 천을 붙잡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아봤어요. 누군가를 찾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어요.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미나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7번 환자 가능해요. 저는 소녀에게 손짓했어요. 들어오세요. 소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7번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를 봤어요. 아빠. 그 한 단어가 텐트 안 모든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려 했어요. 저는 그를 부축했습니다. 소녀가 달려왔어요. 두 사람이 안았을 때 텐트 안 모든 사람이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구나.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여기 있구나. 저는 조용히 그들에게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무전기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협상 지연. 대기 상태 유지. 저는 무전기를 내려놨어요. 기다림이 또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기다림이 우리의 일이라는 걸요. 살리는 일과 기다리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과 아침 사이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둡지만 가장 밝은 빛이 곧 올 시간이었어요. 텐트 안에는 이제 조용한 대화 소리가 흘렀습니다.
제외한 사람들의 속삭임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다음 환자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수치를 적고 시간을 기록하고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기계적인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모든 숫자 뒤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미나가 커피를 건넸어요. 식은 커피였지만 고마웠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시고 그녀를 봤어요. 언제쯤 끝날까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끝날 거예요. 반드시요. 미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하죠. 저도 웃었어요. 그렇게 믿으니까요. 미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믿어요.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밖에서 또 차가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구급차가 아니었습니다. 물품 보급 차량이었어요. 담요, 핫팩, 식수, 의약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요셉과 제가 나가서 물품을 옮겼어요. 무거운 상자들이었지만 힘이 났습니다. 이 물품들이 누군가를 살릴 거니까요. 우리는 상자를 텐트 안으로 날랐어요. 하나씩 둘씩 함께요. 텐트 밖으로 나가니 모래 위에 발자국이 촘촘하게 찍혀 있었어요. 되돌아온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길도 보였어요. 저는 장갑을 벗고 호흡을 길게 뱉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고이 접어둔 작은 편지가 손끝에 닿았어요. 한국을 떠날 때 스승이 건네준 얇은 종이였습니다. 다니엘, 길이 끊기면 사람을 놓아라. 저는 그 문장을 펼쳐 읽었어요. 매번 처음처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길이 끊기면 사람을 놓아라. 하지만 저는 아직 놓지 않았어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멀리 광장에서 환호가 터졌어요. 또 누군가의 이름이 크게 불렸습니다. 그 이름이 대답처럼 허공에서 반짝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리였어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텐트 안으로 돌아가니 동료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케이블을 감고 빈 약통을 모으고 기록을 묻고 있었습니다. 정리라는 행위는 마음의 주름을 펴는 일이에요. 제 책상 위에는 오늘 채워넣은 수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숫자 하나하나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체온 36.5도 그 떨리던 손. 혈압 1만 2080 그 안도의 한숨. 맥박 72 그 천천히 안정되던 호흡. 저는 마지막 줄에 작은 문장을 하나 더 적었어요. 사람의 온기로 정상화. 그게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진동했어요. 스크린에 짧은 메시지가 떴습니다. 2차 협상 준비 회의. 문장은 짧았지만 함의는 길었어요. 한 번 더입니다. 또 한 번 더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텐트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천을 살짝 밀었고 빛이 틈으로 흘러들어왔어요. 끝났다는 말이 사라지고 계속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얇은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누구에게 보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편지였어요. 봉투 앞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살리는 일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작은 점 하나를 찍었어요. 아주 작지만 확실한 점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편지가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서 구겨지더라도 그 점 하나만은 남아서 길을 가리키길 바랐어요. 동료들이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텐트 앞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미나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요셉은 미소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셔터가 눌리는 순간 저는 숨을 아주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어요. 숨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우리가 여기 함께 서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멀리서 햇빛이 모래 위로 내려왔어요. 작은 입자들이 반짝이며 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가슴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 위에 손을 올렸어요. 심장이 손바닥을 가볍게 두드렸고 그 리듬이 마치 신호 같았습니다. 준비, 대기, 그리고 또 준비.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을 위해서요. 텐트 안에서 작은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누군가의 플레이리스트였겠죠. 그 곡은 서울에서 자주 듣던 노래와 닮아 있었습니다. 제가 응급의학을 배운 도시, 제가 사람을 배운 도시, 그 도시의 병원 복도에서 수술실 앞에서 응급실 한 구석에서 들었던 멜로디였어요. 바람 끝에 그 선율이 흔들리며 멀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텐트에서 나와 저를 봤어요. 그는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그가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737일의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어요. 미나가 제 옆으로 왔어요. 다니엘, 우리 정말 해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네, 해냈어요. 우리 정말 잘했어요. 미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요셉이 마지막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도우러 갔습니다. 무거운 상자였지만 둘이서 들으니 가벼웠어요. 우리는 그 상자를 창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2차 협상 때 또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봐요. 꼭이요. 요셉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길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는 걸요.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흔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 서 있어요. 끝났다는 말 앞에서 저는 다시 작은 점 하나를 찍습니다. 계속. 그리고 다시 계속. 하늘이 더 밝아지고 모래는 더 따뜻해졌어요. 누군가의 발자국이 새로 찍혔습니다. 그 발자국 옆에 제 발자국이 겹쳤어요. 길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함께요. 텐트 안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저는 들어가서 그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왜 울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서워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 무서워도 돼. 여기는 안전해. 아이가 물었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텐트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섰어요. 무엇을 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늘이요.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하늘인지 몰라요. 저는 함께 하늘을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요. 밖에서 차가 또 왔어요. 이번엔 방송국 차량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내렸어요. 저는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는 필요 없었어요. 이 순간은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새겨지니까요. 영원히 잊히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환자들을 살폈습니다. 모두 안정적이었어요. 웃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살아 있었습니다. 광장에서 큰 함성이 들렸어요. 저는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재회의 순간들이었습니다. 737일 만의 재회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사인 이유구나.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니까요.
기쁨이니까요. 미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니엘, 전화 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제구호단체 본부였어요. 2차 협상 준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동료들을 봤습니다. 미나, 요셉, 그리고 다른 모든 동료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다시 시작이라는 걸요. 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 장갑, 소독제. 하나씩 챙겼습니다. 미나도 자기 가방을 챙겼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음을 위해서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다음을 위해서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할 거예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텐트를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복 중인 사람들, 가족과 재회한 사람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도 손을 흔들어줬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너무 푸르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모래가 날렸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섰습니다. 다음 협상을 향해 아주 천천히 저는 가방을 메고 텐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끌어당겼고 그림자는 다시 제 발밑으로 접혔어요. 끝과 시작이 같은 선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살리는 일은 정말로 계속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살리는 일은 계속됩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맞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멀리서 미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니엘, 가요. 저는 그녀에게 걸어갔어요. 요셉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섰어요. 그리고 함께 걸었습니다. 다음을 향해서요. 우리의 발자국이 모래에 찍혔습니다. 하나, 둘, 셋. 함께 만드는 길이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롭게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도 자유로워요.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텐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과 함께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텐트가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큰 희망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어요. 저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길 끝에서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텐트가 보였어요. 저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안녕. 하지만 영원한 안녕은 아니에요. 다시 만날 거예요. 2차 협상 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텐트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곳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막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는 모래였어요. 하지만 그 모래 위에도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걸어간 길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요. 미나가 잠들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요셉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갈 거예요.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주머니의 편지를 다시 만졌습니다. 살리는 일은 계속됩니다. 그 문장이 손끝에서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요. 떨리던 손, 두려워하던 눈빛, 그리고 안도의 미소. 모든 게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본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미나와 요셉이 뒤따라왔어요. 우리는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어요. 2차 협상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끄덕였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책임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올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방으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오늘 할 일을 했으니까요.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책상 위에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병원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 일이 제 일이니까요. 미나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커피 마셔요. 저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미나가 말했어요. 우리 정말 잘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우리 모두요. 미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피곤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요셉도 다가와 그는 아무 말 없이 우리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하늘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일출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킨 거구나. 이 아침을요. 이 빛을요. 이 생명들을요. 텐트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외한 가족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여기 있었구나. 미나가 말했어요. 우리 사진 찍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가까이 섰어요.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남았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살리는 일은 계속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미나와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말했어요. 살리는 일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맞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한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환자들을 돌보고 기록을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우리는 살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살릴 거예요. 계속해서요.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제외한 가족의 아이들이었어요.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의 보람이구나. 이 웃음이요. 이 평화요. 이 일상이요. 저는 다시 노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살리는 일은 정말로 계속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빛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미나와 요셉이 여전히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우리는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미래를 바라봤어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요. 어디서든지요. 저는 그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는 계속할 거예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네, 계속할 거예요. 요셉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할 겁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으로요. 하나, 둘, 셋. 함께 만드는 길이었어요. 저는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살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영원히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